네, 현재 시간 오후 1시 4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 마감까지는 4시간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선거 결과 앞으로 4년간 국회 주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양당 선대위의 입을 담당하신 분들이죠.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현재 투표율 상당히 높습니다. 1시 기준으로 53.4%입니다. 앞서 높은 사전 투표율을 놓고도 여야는 각각 자기 당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높은 참정 열기를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경험적으로는 특정 정당이 선거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유리하다라는 경향성을 보여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전 투표가 관례화되면서 분산 투표 성격이 강해졌고 또 그리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계층으로 알려졌던 20, 30대 계층의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도 많이 상쇄됐기 때문에 저희는 높은 투표율을 굉장히 환영하고요. 저희 정당의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현장을 가보면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이번에는 심판해야 된다라는 중도층들의 표심들이 이제 투표로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후보자들께 오히려 걱정 마라, 투표했다, 그리고 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도 상당한 용산역 앞에서의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결국에는 이 투표율이 높은 것은 많은 분들이 투표장을 향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그동안의 무능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신다. 물론 양 당이 선거 전에는 총집결하는 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더 높은 사전투표율 그리고 지금까지 높아지고 있는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걸 느끼고요. 아직 남은 시간 동안에 여전히 지금 사전투표율 지난 대비해서 상회한 거에 비해서 본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꼭 투표하시고 이번에 좋은 대한민국의 국회의 역할을 기능할 수 있도록 꼭 권리를 행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결국 양당 다 높은 투표율이 자당에게 유리할 거라고 내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총선 여야가 꼽는 경합지 50여 곳 정도입니다. 두 분이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지역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번엔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얘기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 좀 어느 곳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예, 아무래도 수도권의 표심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이번 총선을 가르는 이런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저희는 동작, 의뢰, 나경원, 유산명 후보를 꼽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8번이나 찾아간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향세를 느끼면서 사실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유산명 후보가 동작을 해서 사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호소력이 그 지역 주민한테 얼마나 효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경기도에서 뽑으라면 저는 분당갑입니다. 안철수, 이광재 두 후보가 거의 대선급 지금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광재 후보는 신인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입장이었지만 실력과 그리고 그 지역의 행정력 그리고 소통 능력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상향되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보다 더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분당갑에서 잘 되면 민주당은 수도권은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두 곳을 지켜보고 계신 거군요. 민주당에선 서울, 동작을과 분당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정광재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경합지로 보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저는 PK와 서울, 경기 서울. 이 세 지역을 꼽는다면 그중에 PK에서는 양산 의뢰에 굉장히 관심입니다. 이른바 관호대전이라고 해서 경남도지사를 앞뒤로 지냈던 분이죠. 김태호 후보와 김두관 후보, 지금 초박빙 지역이었고 이게 2020년 선거에서도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엇갈렸던 곳인데
이곳을 우리가 찾아온다면 PK 지역 전체 낙동강 벨트의 사수에도 좋은 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서울에서는 용산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용산 신 대변인께서 정권 심판론을 굉장히 강조해 말씀해 주셨는데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국정 안정과 범야권 200석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혼란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큽니다. 네.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본다면 용산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요. 네. 경기 지역은 저랑 비슷한 똑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분당 분당을- 갑이 굉장히 예. 양국 두 분 다 네. 집중하고 계신 지역이군요. 왜 그러냐면요. 네. 분당 갑은 대체로 우리 정당이 유리한 지역이었고 예. 또 안철수 의원도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아직 이분이 2년 동안 한 의정에 대한 평가를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네. 대선 주자급이 붙었는데 여론조사에선 굉장히 박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우리가 우리인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예.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마지막으로 동작을은 저희가 지속해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두 분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막말 파문도 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에 이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영석 후보의 막말 논란도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후보 리스크가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정 대변인님께서. 후보들의 막말 리스크는 전체 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소 지역구에서 자신이 출마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에 굉장히 유리한 판세가 짜여져 있다면 그게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저는 우리 한국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김준혁 후보라든가 양문석 후보, 민주당 당적의 후보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전국 단위의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의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는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가 기대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좀 걱정인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세요, 후보 리스크? 양당의 막말 리스크는 정말 없어져야 되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우리 정치 혐오를 오히려 조장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정치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한테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후보들의 자질 검증은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양당 모두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막말 리스크, 우리 당에서도 뼈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선거 흐름에서의 큰 정권 심판의 흐름을 뒤덮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후보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고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의 자세를 또 겸허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정치가 워낙에 미디어 정치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인지도를 쌓고 그러면서 다시 중앙으로 나오시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유튜브 출연할 때 본인들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공적인 공익의 관점에서 내가 그런 표현들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정치가 미디어 정치에서의 좀 수준과 그리고 발언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 근데 두 분 모두 논평을 굉장히 많이 내주시잖아요. 그 논평 몇 면을 보면 상대당에 요구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혹시 끝까지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답하지 않은 게 있으면 지금 한 가지씩 요구해 볼까요? 먼저 신현영 대변인. 진짜 이게 막판이 가면서 서로의 공방과 네거티브가 치열해지는 이 선거 상황에서 좀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우선은 저희는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민생, 물가, 경제, 외교, 국방 제대로 좀 살려달라는 그런 요구의 논평을 많이 냈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제대로 된 국정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와 함께 실제로 우리 조수진 변호사가 후보에서 결국에는 낙마하지 않습니까? 이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이 변호사 출신의 법조인들 후보 국민의힘에도 상당히 많은데 제대로 된 대처가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자질 검증을 할 때 어떤 변론을 했는지까지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막말 그리고 성범죄 변호 그리고 우리 능력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제발 좀 요구를 앞으로는 이 선거를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 대변인은 좀 어떤 답변 못 들으셨습니까? 전 무엇보다 지금 신 대변인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희망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인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성공을 희망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들은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뭐 야당이라는 특성상 야당이 이제 영어로 아포지션 파티라고 해서 집권당이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시각이 따가웠던 게 사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신 대변인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 많은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가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인물의 논란에 천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오만한 공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프레임에 기대해서 친명횡재, 비명행사 공천을 했고 그 과정에서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양문석, 김준혁, 공영훈 이런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논평을 통해서 후보 철회가 분명히 필요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공천이 확정됐고 사전투표가 완료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이라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후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체가 어떤 입장을 반드시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